정유개국은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두원 의원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맞는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은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는데요.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7.50포인트, 1.54% 오른 1812.89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 등급을 2단계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연중 최저점인 1773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중국의 2, 4분기 GDP 성장률이 7.7%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안정감을 잡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4,363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387억 원, 1,273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8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44%나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운수창고, 서비스업, 제조업, 통신업 등도 1%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의약품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올랐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이날 4.40%나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110만 원 선을 탈환했고 현대차, 기아차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NHN도 3%가 넘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3% 하락했습니다. 예, 최근 증시 침체 때문에 종목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이 싼 가격에 주식이 발행되는 소액공모 유상증자에 눈을 돌리면서 또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소액공모 유상증자에는 모집 자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VS 코리아가 지난 11일과 12일 진행한 소액공모 유상증자 공모에 약 407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공모 금액 9억 9,970만 원의 40배를 웃도는 자금이 몰린 셈입니다. 공모 마감 시간이 지난 뒤에 투자됐다가 무효 처리된 자금만 해도 47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금성테크가 지난 11일 완료한 2억 5천만 원 규모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하루 만에 모집 규모의 100배에 달하는 215억 원이 유입되면서 86.27대 1이란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6월 28일과 지난 3일 완료된 IDN과 에듀언스의 소액공모 유상증자 청약에도 각각 8억 원, 그리고 10억 원 모집에 총 683억 원, 그리고 1,982억 원이 쏠렸는데요. 이외에도 레드로버와 세진전자가 주주 배정 후 실권 주식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도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청약률이 수십에서 수백 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사 유상증자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기준 주가보다 낮은 가격의 신주가 발행되면서 단기의 차익을 얻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 주가보다 30%까지 싼 가격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며 이처럼 낮은 가격의 주식을 배정받아 신주가 상장되자마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일각에선 이 같은 유상증자만 투자하려는 고액 투자자들이 20에서 30억 원을 상장사 유상증자에 쏟을 정도로 과열되고 있다며 대부분이 신주가 상장되자마자 팔아 현 주가와 신주가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소액 공모에 나서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에 부실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상증자에 나선 이들 코스닥 상장사들 대부분이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어 최근 소액공모 유상증자 과열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금성테크와 IDN, 에듀언스의 경우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로부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DVS 코리아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의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등 계속 사업 손실 발생 등을 사유로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레드로버는 지난해와 올 1, 4분기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세진전자는 지난해 당기 순손실을 보인 데 이어 올 1, 4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부실 기업의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쏠리는 것 자체가 이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무리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라고 하지만 기업 내용을 잘 확인한 다음에 투자해야 손실이 아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고 투자에 유의해야 할 투자 환기 종목이나 관리 종목에 목돈을 투자했다가는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 지적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의 8.1%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9년 2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합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7.8%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이 4.3%로 가장 낮았고 2차 산업 8.3%, 3차 산업 7.7%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에 바닥을 친 뒤 3분기부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기의 둔화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차이나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성장의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고 또 결국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귀결된다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7%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기로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차이나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렸습니다. 한은은 2012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연 3.5%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 3.3%보다 0.3%포인트 낮은 숫자입니다. 신훈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원유 도입 단가 하락이 올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로 지역 재정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인을 감안해 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로 지역의 불안이 최소한 올해 말까지 이어지다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은 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두원 의원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맞는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인한 만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달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정 의원의 자진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조치로 출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 무조건 사퇴한다며 사퇴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147개국에서 19만 1,000명을 상대로 취업, 안전, 건강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여성의 55%가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은 덴마크로 78%가 좋다는 응답을 했고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성 가운데 삶의 질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27위에 그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Baa2로 2단계 강등하고 등급을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성명을 내고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난이 전이될 위험이 있어 이탈리아가 직면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등급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서 나타나듯 이탈리아의 단기 경제 전망이 나빠졌다며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면 시장의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자금 조달이 갑자기 중단될 위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전망이 더 나빠지거나 개혁 조치가 난항을 겪으면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은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올 들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잇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은 생활산업부의 김희영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소비 위축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네, 생필품 판매 대표격인 대형마트 매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상황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트 매출은 소비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 4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하락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줄었고 5월에는 5.7%, 6월에는 7.4%로 악화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트 매출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초반이었던 지난 2009년 6월에서 8월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서민과 밀접한 판매 수단인 마트에서는 현재 반값이나 초특가 세일 열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자체가 대량 판매를 통한 할인 매장의 개념이라서 업계는 그동안 할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해왔는데요. 올 4월 이후에는 반값 판매나 최저가 판매 구호가 일상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최저가와 초특가로 마트 벽면과 천장을 도배해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은 포장 훼손 상품 등을 더 싸게 판매하는 염가 코너 정도입니다. 예, 중산층과 서민의 소비뿐만이 아니라 부유층의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다고요? 예, 업계에서는 최상위 부유층마저 지갑을 닫는 이 같은 현상을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유층이 나서서 위기 극복이 빨랐는데 이번에는 부유층까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황을 몰랐던 백화점 명품관과 수입차 시장에는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고가 화장품과 특급 호텔, 가전업계도 부유층 고객의 발등이 뜸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백화점 명품 매출은 소비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 3월에서 5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명품군은 지금까지 매 분기마다 성장률 역대 신기록을 넘지 못하는 게 뉴스가 될 만큼 승승장구해 왔는데요. 성장률 둔화를 넘어서 올 들어 역신장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이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가격 인상을 잇따라 단행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소비 위축이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김 기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업계는 중상층 및 서민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며 소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부유층이 지갑을 닫을 경우에는 장기 불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돼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되면 재화와의 교환 가치인 돈값이 떨어져서 물품의 개당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한때 배추 10,000원, 수박 20,000원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이보다 더한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만큼이나 심리 역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마트의 실적 악화가 정부의 의무휴무제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리고 있는 등 의무휴무제나 냉방온도 규제, 전기소비 억제책 등 각종 규제가 각 분야의 소비 위축을 불러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아직 두둑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인 것도 사실인데요. 주요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운영 주체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면 소비 역시 선순환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김희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하고 12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91%가 찬성에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마트가 NS홈쇼핑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NS마트를 인수합니다. 이마트는 최근 NS홈쇼핑과 NS마트 인수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마트는 NS마트 23개 점포를 인수해 총 129개의 SSM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는 이마트가 NS마트의 용인물류센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대폭 손실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표준 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조달청,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겹치거나 불합리한 인증 규제와 168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표준, 즉 KS도 대폭 손실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에 대한 유무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